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30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30대 평균 순자산과 중간값을 얼마인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평균과 중간값의 차이를 이해하면 부의 불평등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순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이 3억 원이고 대출이나 카드빚이 1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2억 원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연령대별 순자산 통계가 발표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5,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값 즉 중위값은 1억 5,58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가구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고 가구장은 30대라고 가정합니다. 평균이 중간값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상위 부유층의 영향 때문입니다. 상위 10% 정도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간값인 1억 5천만 원대가 대부분 30대 가구의 순자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30대 초반은 주택 마련을 시작하면서 부채가 늘어나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낮고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30대는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산이 소폭 감소한 해였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 증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0대 평균 자산은 3억 5,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지만 순자산으로는 2억 5천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죠. 20대 평균 순자산은 1,796만 원, 중위값 5천만 원 정도로 아직 자산 축적이 초기 단계입니다. 40대는 평균 4억 8,389만 원, 중위가 2억 8,384만 원으로 30대보다 훨씬 높아요. 50대는 피크를 찍어 평균 7억 원대, 중위값도 5억 원을 넘죠.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30대는 인생 자산 곡선의 전환기입니다. 소득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지만 결혼, 출산, 주택 구입으로 지출과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실제로 30대 가구의 자산 구성은 실물 자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금융 자산은 평균 5천만 원 정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왜 평균과 중위값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상위 1% 가구 순자산은 30억 원을 넘고 상위 5%는 10억에서 15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반대로 하위 50%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 불평등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나 서울권 부동산 보유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살며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30대는 순자산이 3억 원을 넘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 혼자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마이너스 순자산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A씨 35세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산은 아파트 4억 원, 예금 3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 부채는 주택대출 2억 5천만 원, 카드빚 1천만 원, 순자산 1억 9천만 원으로 중간값 근처입니다. 반면 B씨 32세 지방 근무 싱글입니다. 자산 예금 8천만 원, 부채, 학생대출 2천만 원, 순자산 6천만 원으로 평균 이하예요. 위처럼 개인 차이가 크죠. 여러분 자신의 순자산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자산 앱이나 엑셀에 예금, 주식, 부동산, 차량 등을 나열하고 대출빚을 빼보세요. 그 결과가 중간값 아래라면 걱정 마세요. 30대는 아직 회복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자산을 늘릴까요? 첫째, 소득 다각화입니다. 월급 외에 부업이나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부수입 1천만 원만 더해도 순자산 증가 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지출 관리입니다. 30대 지출의 40%가 주거비입니다.
전세나 월세 대신 소형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세요. 정부의 청년주택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셋째 투자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적립식 펀드나 ETF에 매월 100만원 투자하면 10년 후 복리 효과로 2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중위가 달성 사례는 대부분 주식과 펀드 투자자들입니다. 넷째 부채 상환 우선순위입니다. 고금리 카드비부터 갚고 주택대출은 저금리 기간 선택하세요. 다섯째 상속과 네트워킹입니다. 부모님 자산 이전 시기나 배우자 선택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자기 노력에 집중하세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통계를 보면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30대는 예외였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5% 상승 중입니다. 이 타이밍의 레버리지 활용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LTV 40% 대출로 3억 원 아파트를 사면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으니 소득 대비 DSR 40% 이내로 유지하세요. 또 다른 팁은 퇴직연금 IRA 활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으로 실질 수익률이 2% 높아집니다. 30대가 매월 50만 원 적립하면 60세에 10억 원 가능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시시 38세입니다. 20대 말부터 적립식 주식 투자와 부업으로 순자산을 1억에서 5억으로 키웠습니다. 비결은 소비를 50%로 제한하고 투자 30% 저축 20% 배분입니다. 여러분도 50, 30, 20 규칙을 따르세요. 이제 질문 타임입니다. 30대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왜 우리는 1억도 안 될까? 상위층이 평균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기준 상위 10%가 전체 평균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상위 20%인 3억 원으로 하세요. 또 다른 질문 중이가 1억 5천만 원이면 중산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중산층 기준은 순자산 2억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4억 원, 지방은 1억 원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임대 수익 때문입니다. 월세 100만 원 받는 아파트는 순자산 가치가 배로 느껴집니다. 이제 미래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30대 후반이 40대로 넘어갈 때 순자산은 4억 원대로 뛸 전망입니다. AI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연금 부담이 커지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액션 플랜입니다. 1단계 순자산 진단, 2단계 예산 세우기, 3단계 투자 시작, 4단계 부채 줄이기, 5단계 네트워킹 매년 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5년 내 중위값 돌파 가능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자신의 순자산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40대 순자산 분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대본은 실제 통계에 기반하며 더 자세한 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평균과 중위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재테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30대 자산 포트폴리오 추천입니다. 주식 40%, 부동산 30%, 현금 20%, 대체 투자 10%입니다. 이 비중으로 유지하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S&P 500 ETF와 코스피 200을 1대1로 투자하세요. 연평균 7% 수익 기대됩니다. 부동산은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을 노리세요. 프리미엄 1억 원 차익 가능합니다. 현금은 CMA에 3개월 생활비 대기 자금으로 두세요. 대체 투자는 금이나 리츠로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10년 투자 시 2억 원이 5억 원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죠. 연 7% 복리로 2억 원 투자 1년 후 2억 1,400만 원, 5년 후 2억 8,100만 원, 10년 후 3억 9,400만 원입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워런 버핏 스타일 장기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30대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크니 지금 시작하세요. 또 교육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순자산 잠식의 주범입니다.
적립식 학자금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정부 지원 최대 1천만 원 세제 혜택 있습니다. 결혼 지연 트렌드도 고려하세요. 싱글 30대는 소비 자유도가 높아 자산 증식이 쉽습니다. 연회비 대신 투자로 전환하세요. 연 2천만 원 절약 가능합니다. 이제 심리적 측면입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투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나는 순자산 5억 원 소유자라고 매일 단언하세요. 과학적으로 긍정 심리가 행동 변화를 유발합니다. 책 추천부의 추월차선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세요. 실전 팁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최적화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려 부동산은 장기 보유 주식은 ISA 계좌 이용하세요. 절세 효과 연 1천만 원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30대 중위값 1억 5천만 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목표 5억 원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과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